국민의힘 8명의 경선 미디어데이 전당대회 때였어요. 대부분의 후보들, 심지어 나경원 후보조차도 윤심을 살짝 이제는 멀리해야 된다. 윤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 후보 선출을 경선에서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기인 최고 말대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부분 금단 현상을 느끼는 거 아닌가? 자꾸 나를 손절치는 그런 메시지를 일정의 후보들이 계속 던지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스스로가 금단 현상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팩트 폭파된 윤석열 신당. 어제 아주 뜨거웠어요. 어제 그 카톡방에 초대가 많이 되더라고. 초대 받았어요? 저는 처음 초대 안 했어요. 네, 두 번째 때 들어갔는데 그 우리 있죠. 나 뭔 이야기 할지 알겠다. 네, 요거 전 단계의 인서트가 있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저희 CBS에 저 말고 다른 기자가 초대돼서 들어갔던 캡처인데 배희철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배의철 변호사,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 등등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기자들을 초대를 했어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대통령 변호인단 5명 변호사가 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함으로 본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락처는 의원님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의원님 누구실까요? 대통령님 탄핵재판 과정에도 내외 기자단 방을 연락처 받아 만들었고 정치부 관련해서도 간사님 통해서 만들게 놨다는 보다는 별도로 만드는 게 낫다. 기자님의 조언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가 뭐냐면 네. 저도 옛날에 최고위원 선거하고 할 때 공보방이 다 있었어요. 정보방 그렇죠. 만들죠. 오픈 카톡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허락을 안 받고 기자들을 초대시키는 게 아니라 그 방에 오픈 채팅방 주소랑 비번을 찍어서 공유하고, 그 공보 담당하는 참모가 기자분들 개인에게 다 개인톡이나 개인 문자를 드려서 들어오실 거면 관심 있으시면 들어오세요 해서 기자분들이 들어오게 해서 수가 늘어나는 거지. 이 몇백 명을 한 번에 초대하는 거는 나 왜 초대했어? 이렇게 당장 그 언론에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다 성격이 까칠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공보에 그것만 알아도 김강희 기자를 그냥 일단 부르고 보는 게 아니라 개인톡을 보내는 거예요, 다. 그래서 들어와 주실 우리 수 부인데 있나요? 뭐 들어와 이런 주실 수 거지 뭐.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공보방을 해보면 너무 기본적인 사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이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게 저거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사실. 처음 보는 초식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직접 초대하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김광일 기준에서 이렇게 갑자기 끌려 들어가는 텔레그램방 카톡방은 보통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태극기 카톡방.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공보 조직에서 갑자기 끌려 들어가는 건 처음 보는 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분명히 이 변호사가 여러 번 만났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뒤에서 분명히 뭔가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극우 보수 아스팔트 극우를 완전히 부시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왜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쥐덧 얘기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로 뭔가 더 파이가 넓어지고 보수가 더 건강해져서 시민들의 어떤 호응을 더 받는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수많은 의원들 역시도 이것을 쳐내지 못하고 선을 못 긋고 그대로 그냥 쥐덫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과잠 시즌 2라고 보는데 그 관저에서 나올 때 그 대학생들 과잠바 입고 한 9명인가 도열에 있었잖아요. 호응했죠. 그 대통령실에서 다 이미 기획을 했던 거잖아. 이것도 역시 기획을 다 한 거야. 그거는 기획을 다 했는데 실제로 그 청년들은 엉망이 돼버린 정말 거지. 자유대학이라고 단체를 만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는 청년들인 거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의 어떤 자발적인 마음을 우리가 폄하하면 안 되는 거고,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안 하건 떠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저도 어제 이 소식 듣자마자 방송에서 막 비판하고 페이스북에 글도 올려서 이거 안 된다라고 했어요. 지지층한테 욕 먹을지 몰라도.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로 이건 대통령 뜻 아니다, 만류했다. 석동현 변호사가 입장을 냈죠. 윤 전 대통령은 이 창당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리고 아예 전한길 선생님 통해서는 그 전한길 뉴스라는 걸 만들어서 기사를 내더라고요. 국민의힘 중심으로 결집하는 게 대통령 뜻이다.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라는 메시지를 직접 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도 변호사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년을 또 많이 강조하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정치 운동하고 이런 건 참 바람직하다 응원한다라고 한 걸 이분들이 부풀려서 자 그럼 우리가 신당을 만들고 정치 세력화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스텝이 꼬인 거죠. 전 이런 거는 진짜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련의 행동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심각한 데미지가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고 근데 봐요. 이분들 말씀은 그거거든요. 대통령님의 의중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윤 어게인 운동이 정치 참여로 나타나야 하며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 운동에는 아버지처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라고 이분들이. 근데 그게 신당 창당해서 지금 어떤 보수 분열이나 독자적 정당의 길을 걸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거 아니다 만류했다라는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자기 좋은 쪽으로만 해석해서 이런 사고 치면 안 되죠. 이게 다행히 하루 만에 진화가 되어서 다행이지 국힘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에 엄청난 자해 행위가 될 뻔했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저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의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으로서 이런 움직임이 윤 전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돼요. 당내에서 그래도 윤 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경선 후보들이나 주자들도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정치적 입지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정치를 별로 안 해본 분들이 거리나 집회 막 지지자들 많이 나와서 하면 소위 말하는 그 어떤 뭐 그 단어 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도취가 돼요. 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정작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을 지금 사지로 내모는 행위를 한 거예요. 어제 한 거는. 저는 맞잖아요. 아까 이동학 최고가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렇게 웃은 이유가 일부 공감은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를 자의적으로 일부러 부수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마침 어저께 공지가 나왔었던 그 때가 국민의힘 8명의 경선 미디어데이 전당대회 때였어요. 전당대회 대선 후보 선출 때였어요. 그때 이제 대부분의 후보들 특히 뭐 심지어 나경원 후보조차도 윤심을 살짝 이제는 멀리해야 된다. 윤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 후보 선출을 경선에서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부 후보들 제외한 유력 주자들이 이제는 윤심을 약간 멀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절연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고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을 따라섰던 변호인단들이 분개하고 분노해서 야 국민의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라도 나서가지고 이 정치권 부수자라는 의미로 어저께 해프닝이 벌어진 건 아닌가라는 해석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청년 변호사들이라고 굳이 앞에 또 청년을 붙여서 지금 일단 청년 이거 더 이상 하지 말자 뭐 이런 기류들이 꽤 있는데 굳이 청년을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2030도 강조하고 네. 청년 변호사들 보니까 배의철 그다음에 누구 김계리 그 계몽당했다고 국민들 앞에서 고백한 김계리 변호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파면에 일조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파면에 일조하신 분들이고 윤통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망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계속 자살골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추운 겨울에 진짜 굉장히 아스팔트를 뜨겁게 했는데 따뜻한 봄이 오니까 아스팔트가 차갑게 식어서 지금 이기인 최고 말대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부분 금단 현상을 느끼는 거 아닌가? 자꾸 나를 손절치는 그런 메시지를 일정의 후보들이 계속 던지고 심지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이 사태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 처절한 반성 없이는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스스로가 금단 현상을 계속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앞에 나올 때 계속 응원을 뒤에서는 해주고 있고 뭐가 문제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대통령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명하고 덮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될 턱이 없다. 아니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SBS 단독 보도가 나왔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SBS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뒤 그날이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변호사가 신당 창당 얘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거리에서 뭉친 청년 지지층에게 구심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신당 취지에 공감하면서 창당에 나서보라라고 말했다고 한 측근은 전했습니다. 라고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에요. SBS에서
조금 전에 단독 보도가 나왔네요. 근데 대신 판정에서 이제 김계리 변호사라든지 네. 윤갑근 변호사라든지 하는 분들의 어떤 행위와 행태들을 종합해 보면 정치를 하고 싶은 심리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개몽당했다라고 하면서 네. 사실 대신 판정에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분석으로 대통령의 어떤 변호를 맡아야 될 변호인이 사실 정치적 메시지를 좀 심하게 낸 거거든요. 머리까지 풀면서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어떤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낸 메시지를 보면 사실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뭐 마침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도 살아 있겠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탄핵에 대해서 저항하고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당 창당해가지고 다음 의석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아마 염두에 둔 변호인의 어떤 도발적인 행위, 그걸 가지고 또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암묵적 동조, 이게 지금 이 상황까지 벌어진 것은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을 수 있겠고. 저는 저거 SBS 보도 어떤 그림일지 그려지는데 그래요? 탄핵 되고 이제 다들 시리에 빠져 있고 할 때 변호사 일부가 뭐 청년들 이야기하면서 뭐 좋은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덕담을 했겠죠. 그게 실질적으로 뭐 신당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탄핵을 반대하면서 열심히 활동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잘 만들어 준다는데 뭐 그거를 막 기를 쓰고 뭐 되니 안 되니 할 게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덕담이었겠죠. 근데 그거를 확대 해석해서 저는 사고를 치다가 이게 자살골이 되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막 말리고 뭐라 하고 주변에서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만류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제 만류한 거잖아요. 직접 기자회견을. 저 SBS 보도에도 그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데 정치를 안 해본 분들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일종의 어떤 덕담이나 아다르고 어다른 거를 이를 이야기했는데 열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막 움직이고 오버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윤 대통령의 만류는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전환길 뉴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만류했다. 직접적인 만류도 있었다고. 직접 이분들이랑 네, 네. 소통을 하셨던 걸로 그렇게 알아요. 하지 말라고 만류가 있었다고. 뭐 서떤 베이철 변호사 통해서도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직접 이분들이랑 소통해서 만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래. 네. 장희찬 최고도 좀 직접 만류를 좀 했어요. 그럼 이분들한테? 아니 저는 그분들이랑 직접 소통이 되는 사이는 아니고요. 변호인단 전 베이철 변호사 뭐 이런 분들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제가 방송에서 나가고 이야기하고 제가 페북에 바로 빨리 썼으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만류하고 걱정할 정도면 이게 대통령 위하는 길이 아니구나라고 여론이 또 저희가 만들어지겠죠. 너무 이 분위기가 진지해지니까 제가 봤었던 그 인상적인 댓글 하나를 소개하자면 네. 이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의 신당이라는 것이 영어로 뉴 폴리티컬 파티인데 네. 윤석열 신당의 신당이라는 게 그 폴리티컬 파티가 아니라 버라이어티 갓 파티다. 그러니까 무속 정권을 이제 얘기하는 그 신당을 뜻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글 내려주세요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재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결국엔 이분들이 어제 이걸 닫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랄까 입장문 이제 우리 그냥 신당 보류한다라고 입장문 낸 다음에 저 이 카톡방에 지금 들어 있으니까 어제 밤에 되게 인상 깊다기보다는 좀 이거 뭐야 싶었던 게 뭐냐면 어제 밤에 글이 한 몇천 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카톡방에. 몇천 개요? 네. 누가 그러니까 올려? 이 기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반인들이 여기 들어온 거야. 아이고. 그래서 그 방이 알려져서. 네, 어디 유튜브에서 이 방을 소개를 했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짤들이 이제 막 하나둘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너나 해라 윤 어게인 뭐 이런 뭐 짤들이 엄청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이 방 자체가 폭파가 됐어요 어젯밤에. 근데 지금 이런 뭐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인데 저는 이들이 이대로 그만둘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다른 시도들을 또 할 거라고 봐요. 네, 그 상황이 저는 이것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얼마나 방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 명실공히 그냥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떨궈내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거예요. 이 정도만 지금 대선을 떼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상식 수준으로 나오려고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배신하는 거냐 하면서 계속 이런 행위들을 할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상황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반복될 거예요. 저는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아니 변호인단 고생했죠. 어려운 시기에 3개월 했잖아요. 난 4년을 갖다 바쳤어. 2021년 검찰총장 퇴임하자마자 1호 참모되면서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뭐 여러 고초도 겪었고 뭐 최고위원 하면서 좋은 순간도 있었지만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 싸움에 새우등 터져서
공천 취소라는 험한 일도 당해보고 무소속 됐어도 뭐 계속 방송에서 열심히 윤 전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고 지금도 인간적 의리가 있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을 그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들과 함께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네. 근데 3개월 하고 고생했지만 이거 솔직히 말하면 뽕 맞아가지고 이거 대통령을 사지로 밀어넣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그래. 분통이 터진다 뭐다 뭐 핍박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진짜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대통령의 안전한 여생과 안위 보장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길이잖아. 그래. 긴 설명이 필요해 이거는 진영을 떠나가지고 지금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층도 하나가 되고 이렇게 다양한 보수의 뭐 중도 보수부터 강성 보수, 전통 보수 이걸 다 하나로 버무려서 이재명과의 일전에서 당연히 이기면 제일 좋고 그래도 너네가 보수 세력을 완전히 짓밟으면 너네도 국정 운영 마음대로 못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번 대선 득표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너네 또 문재인 때처럼 적폐청산하고 사람들 다 감옥 보내려고 하지. 그래봐. 국민의 49%가 가만히 안 있어. 너네 겨우 1, 2%로 이긴 정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승리하면 제일 좋고 그게 목표지만. 근데 이런 움직임으로 자꾸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도 줄어뜨리고 보수 파일을 더 줄이고 걱정되게 만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대통령님의 제가 여전히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님의 인간적 어떤 평온한 안위나 재판이나 이런 데 도움이 다 안 되는 짓이에요. 나는 뭐 이거 자랑하고 뭐 이거 줄대고 할 거 아니지만 진짜 이 30대 인생의 절반을 다 갖다 바치고 거의 폐허만 남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윤 전 대통령의 안전한 안위가 걱정되는 사람인데 그런 방향으로 메시지를 내고 조언을 하는데 덕담 몇 마디 하셨겠죠. 그걸 불이 나게 덕담 몇 마디 잡아 들어가지고 이런 사고를 쳐놓고 분통이 터지 내가 분통이 터지지 진짜. 정신 좀 차리라는 말 하고 싶어요. 이분들의 말씀이 뭐냐면 이게 제가 주목되는 지점인데 지금 말씀하신 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제 보류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류 메시지를 내면서 저는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기대할 수도 없다며 신당 창당을 해야 한다는 수많은 시민사회의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통함을 느낍니다. 결국 청년들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하지 못하면 이 땅의 청년들은 다시 기존 국힘의 앵벌이, 총알바지, 병풍이라는 말을 들으며 이용될 것이고 시민사회와 대한언론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국힘으로부터의 압박이 오늘 하루 빗발쳤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어제 내면서 기자회견을 보류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국힘이랑 이렇게 붙으려고 할까 얘네가? 얘네는 얻으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갑자기 나타나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얘네들 스스로가 그냥 이렇게 할 정도의 역량을 가진 걸까? 아니, 누군데 베이처를 누가 아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거꾸로 그 뒤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이게 뭐 지금 다 완전 아니, 근데 혼합돼가지고 이거는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파면된 당시에 신당 창당하면 어때요라고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했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으니까 멘탈이 나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변호인단에 직접 나와가지고 신당 창당한다라는 걸 구체화하고 자신들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겠다라고 진짜 행동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 이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신들 어떤 정치적 배경과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거야. 이거는 장치고 말이 좀 이해가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파면된 대통령을 그냥 그대로 둬야지.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것을 뭐 저항하고 심리적으로 불복한다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당을 만든다? 그럼 그 당이 추구하는 이념이 뭔데? 이게 말이 안 돼,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점이 이제 구여권의 가장 뭐랄까 핵심적인 리스크 지점일 텐데 이동학 최고가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급변침하면 뭐 침몰하다 급선회가 위험할 것이다라는 지점이 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에서도 이런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게. 윤 전 대통령 탈당 이슈를 안철수 의원이 던지면서 홍준표 전 시장이 시체 난도질을 하려는 거다라고 맞받는 지금 또 장외 설전이 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본인이 과거 당대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할 때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출당 제명시킨 경험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 음. 예. 근데 그게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뭐 대단히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음. 나중에는 결국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다 찾아가잖아요. 예방하고 보수의 원로로서 존중하게 돼 있고 뭐 정치적 공갈을 다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뭘 하는 게 대단한 의미가 없더라.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든 여기서 한 표 저기서 한 표라도 다 긁어와야 되는데 뭐 안철수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탈당 제명시키면 이제 와서 그런다고 사람들이 국민의힘 뭐 새롭네 달랐네라고 쇄신했네, 하지도 않을 개혁했네. 뿐더러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만 자극시켜가지고 국민의힘 바깥으로 탈출시키면 그게 한 표라도 더 긁어서 보수 총결집해야 되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저는 해본 홍준표 시장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고 봐요. 부관 참시할 필요 없다라는 게. 네. 근데 이제 표현은 너무 세. 시체의 난도지. 네. 네. 그냥 부관 참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네. 그 순화된 사자성어를 쓰는 그러니까 게 윤석열 전 낫지 대통령이 않나. 시체라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안 아 돌아가셨습니다. 시체의 난도질 해라라는 네. 말 이미 시체라는 걸 인정하고 가는 거다. 그렇죠. 그렇지 시체. 아. 제가 볼 땐 거의 지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약간 강시 같은 느낌인데 강시. 시체로 완전히 규정을 해보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이제 출당 뭐 탈당 그 필요한데 점점 얄미워지네 이동학 저 제보가. 시체라는 표현을 바로 맞받아가지고 저희가 은유적으로 평론하자면 네. 우리가 시체를 계속해서 두면 부패가 되잖아요. 그 미관적으로도 안 좋지만 그 전염병에 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안 좋은 건 확실해요. 만약에 정말 역병.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시체라고 표현했다면 그 네. 시체를 빨리 어떻게 정해진 절차와 수순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지. 계속해서 김대섭 비대위원이 올린 게 전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뜨겁다 하면 빨리 내려놔야 되고 안 된다 하면 빨리 끌어내야지. 계속해서 끌어안는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진짜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을 약간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 장난감 놀이? 장난감 가지고도 놀고 있는 거예요. 윤 자기 대통령이 손에. 예. 직접 그리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경호부대 역할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손절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마음속엔 다 있잖아. 그게 새롭게 뭔가 시작해야 된다. 이 국민들께 우리가 쇄신하는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완전히 헌법을 짓밟은 이 행동에 대해서 사죄도 반성도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지. 오죽했으면 오세훈 시장이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이걸 하겠어. 근데 후보들이 오세훈 다 쫓아가가지고 뭔 얘기하냐면 저도 약자와의 동행하겠습니다. 요거 자기가 따고 싶은 것만 딴다고. 근데 오세훈이 마지막에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반성과 성찰 이거 정말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 지금. 이거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얘기도 안 하고 앞에 것만 저도 약자와의 동행 뭐 동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세훈 파리만 한다는 얘기지. 이런 게 도움이 돼.